기업의 전국 비용 보면 제주도 사회적 기업의 숫자가 인구 비중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죠.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그런 열정들이 지금 묻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를 시행을 해서 기업과 기관의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협치입니다. 최근 트렌드는 정량적인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 평가라고 해서 조직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회적 가치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까지 평가하는 임팩트 평가가 요즘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샤를 지드가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던졌을 때는 아마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보완,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측정에 의한 결과물로서 또 다른 자본을 던져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 체계에 이 경제적 체계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샤를 지드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라서 경제적인 이윤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학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을 경제적인 영역을 빼놓지 말고 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하는 조직이라고 하면 어쨌든 어느 면에서는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고 어느 면에서는 이익을 창출시켜야 하고 그와 더불어서 사회적 가치를 병행해서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따라야 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 ESG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아직은 큰 개념으로서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데서 투자를 할 때 그것들을 지표로 삼아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대기업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떤 지향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제주도에서 계시는 활동을 하시는 기업체라든가 단체 아니면 조직들이라든가 주민들은 도민들은 다 인식들을 하고 계시니 그런 걸 접점을 잘 가져갈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ESG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도 거버넌스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겠다. 저는 아까 그 사회적 가치 지표 SBI라든가 SPC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보면서 굉장히 도입하면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고요. 작년까지라든가 그런 때는 양적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제 했다면 올해부터는 그 현실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닥터 케어 역할을 하는 실적 성장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R&R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역할에 맞는 그런 책임을 가져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들고요. 나이키는 신발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화와 열정을 판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치, 문화가 전파될 수 있고 열정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탠다면 제주의 그 사회적 가치는 우리 제주를 뛰어넘어 글로벌적인 세계 무대에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가치로서 되지 않는가. 저도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 배출받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처음에 했을 때 하고 지금 요즘에 신청하는 기업들의 그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더 사회적 기업의 미션에 맞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갖고 열정도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런 금융제도를 이용하려는 좀 소위 말해서 사회적 기업이 아닌 짝퉁 사회적 기업들이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도 이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금융 시스템, 은행까지 어떻게 도입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규모가 너무 작고 그래도 전용 창구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성과 측정에 모든 분들이 또 그 만족도가 동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서베이 차원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을 표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SBC 기업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창출하시는 사회 성과의 의도 자체 그리고 미션의 중요성 측면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량적인 그런 저희 화폐화 측정 방법이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분명 있지만
담지 못하고 또한 목적상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그 정성적인 부분들을 보는 지표들과 함께 밸런스 있게 보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꼭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혹시 있다면 실무에 있는 저희에게는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환산하는지조차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 SVI만 혹은 오늘 이제 말씀 주신 뭐 SPC나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인력이 있어서 여러 기업을 함께 준비를 해준다거나 그렇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저희 실무자 앞에 세무사를 안 칩니다. 저희는 사실은 세무법인의 대리급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외 수준의 어떤 컨설팅이 필요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만들어내시는 그 사회적 가치를 직접 화폐 환산해서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혹시 그냥 직관적으로 대표님들이 받아들이시는 어떤 그 느낌은 좀 어떤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측정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지표가 조금 중요하구나, 어떤 인증이 중요하거나 하다는 걸 최근에 가장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점수가 되고 화폐가 되고 또 어떤 공모전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국제 인증이라든가 이런 국제 기준에 맞는 어떤 것들의 지표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년 사는 거기 아주 편하던 모양만 있는 심플한 거였다가 이제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CSR 부분이나 ESG 부분 같은 것들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부분에서 파생돼 나온 것인지 저희 회사에 관련해서는 되게 오래된 회사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저희가 이거 최근에 입사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깜짝깜짝 놀랐네요. 이런 회사인지 몰랐다고. 되게 좀 오픈돼 있고 뭔가 이제 서로 하이라키가 없고 이런 구조로 이제 많이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인 측면에서도 뭔가 개인들의 그런 역량을 좀 할 수 있게 장을 열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ESG 경영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발제해 주신 분들, 그다음에 토론에 임해 주신 분들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